자, 다음은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도 한번 풀어보고 공식도 한번 풀어보라 라고 했죠.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데 매번 이렇게 풀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약간 공식처럼 암기를 해서 풀고 있죠. 그래서 둘 다 해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를 풀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우리가 이 부등식은 0보다 크든 작든 그 경계는 여기 같을 때, 즉 요게 0이 될 때잖아. 그래서 원래 이 2차 함수로 만들어서 얘를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는 꼭지점이죠. 그래서 뭐 요렇게 고치는데 부등식 문제에서는 꼭지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0이 되는 경계라고 했으니까 여기 0이 되는 x절편이 중요하죠. 따라서 요 놈을 요렇게 인수분해해서 x절편이 1하고 얼마? 3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x축이 그어질 텐데,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가 1이랑 3이다. 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y라고 뒀는데 이거 전체가 음수다라는 것은 이 y 값이 뭡니까?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y가 음수인 데가 누구입니까? 요런 데는 y들이 다 양수죠. 요런 데가 이제 y 값들이 다 음수가 되겠죠. 즉 그래프로 보면 요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보이십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되는 값이죠. y가. 그죠? 따라서 이렇게 y가 음수가 되는 x의 범위를 읽어주는 거죠. 그때 이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등호가 없으니까 1도 빠지고 3도 빠져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외워서 풀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을 인수분해를 바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작다가 되죠.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놈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0보다 작으면 두 근에 어떻게 된다? 사이가 답이야 라고 외우라고 했죠. 양수이고 0보다 작으면 두 근의 사이, 이게 음수일 때는 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0보다 작다의 근은 사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요렇게 마이너스면 우리가 외워서 푸는 것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도 조금 더 번거롭기 때문에 다 이항을 하죠. 그럼 여기는 0이고 이항을 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죠. 자, 요 놈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요. 플러스 3 x 빼기 1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빠르게 한번 암기부터 해보면 0보다 크다고 했죠. 이게 양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x가 얼마? 마이너스 3과 1인데 이 두 개의 바깥쪽이죠. 바깥쪽.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x가 작거나 여기 같으니까 같고 또는 1보다 x가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프는 생략할게요. 이건 뭐 쉬우니까. 자, 그 밑에 거부터 계속해서 그림과 풀이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요 두 가지는 좀 보면 보이지만 약간 꼴이 특수하죠. 얘를 일단 그림으로 풀려고 하면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인데 역시나 x절편이 중요하니까 이놈의 근을 구하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딱 되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x절편이자 꼭지점이 얼마? 2,0 하나밖에 안 나오네. 즉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에 좌표가 얼마? 2가 되죠. 따라서 2,0 하나밖에 없는 이런 그림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y 값이 양수인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 다 y 값이 양수죠. 양수. 근데 요 지점은 어떻게 됩니까? 양수는 아니고 딱 0에 여기 빠지죠.
그럼 그림에서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전부 다 y가 양수인데 x가 딱 2인 지점만 y가 0이니까 안 되네. 따라서 이거는요. x가 얼마? 2보다 작거나 또는 얼마? x가 2보다 크거나 이렇게 2를 건너뛰는 식으로 표현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부터는 이제 외워서 푸는 게 아주 그냥 무난하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봐봐, 요거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 두 근이 안 나오니까 외워서 잘 안 되죠. 그럼 조금 생각을 해야겠죠. 그림은 안 그려도 좋지만 이렇게 돼서 어떡할래? 완전 제곱이 0보다 커? 그럼 다 되지. 모든 x겠지. 그런데 0이 되면 안 되니까 단 x는 얼마? 2는 뺄게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서부터는 그림이 좀 더 강력해지죠. 두 근이 안 나오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그냥 풀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겠죠. 왜냐하면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게 유리하니까. 넘기면 어떻게 돼요? 0보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작단데 이거가 인수분해도 안 돼. 그렇다고 근을 구하려고 판별식에 대입을 해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루트 2i로 허수가 나와버리고 있죠. 아, 이거 참 허수면 대소 비교를 못하니까 이거 안 되네. 뭐 이상하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수식으로 풀라고 하면 좀 감이 안 와요. 물론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요식을 조금 고쳐보면 잘 봐요.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요거 있죠. 완전 제곱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고쳐집니다. 자, 이거 완전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 플러스 2까지 했죠. 이게 어떻게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답이 없어요. 근이 없어요. 그런데 수식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함수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걸 함수로 풀어야지 하고 요놈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y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요거 이제 x절편을 구하려고 봤더니 역시나 이런 식으로 뭐 구해보겠죠. 없네? 그럼 꼭지점이라도 구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그림을 그리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니까 아래 볼록이고 여기가 꼭지점이 1,2죠.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이 밑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x값이 1인 지점이고 y는 2로 이렇게 떠 있어야겠죠. 그럼 이렇게 붕 떠 있으니까 y 값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양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0보다 작은 x의 구간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 전체를 우리가 y라고 뒀는데 이게 어떻게 0보다 그죠? 작은 y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는 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근이 없다라는 걸 조금 더 그림으로 보면 쉽게 알아낼 수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큰 거를 찾아오라고 하면 그림을 그렸더니 y값이 전부 다 0보다 크잖아. 그럼 이게 0보다 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게 이 2차 부등식을 뭐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좀 특별하거나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은 이 그래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그림으로 좀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2차 함수 이 그림이 있는데요. fx와 직선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하는 거야. 자, 이 문제는요,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 좌표들이 뭐 이렇게 많고 하니까 뭔가 이거를 식을 만드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 부등식은 꽤 많은 부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풉니다. 그래서 식 없이 이 함수의 그림만 보고 이런 부등식의 답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보자 하는 취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수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첫 번째 거 보세요. y equal fx, 즉 fx가 gx보다 작은 동네예요. 자, 이게 함수로 보면 y equal fx고 얘가 y equal gx라고 했을 때 fx 전체를 y가, gx 전체를 y가 받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 그림하고 요 그림에서 누가 이 fx의 y보다 gx의 y가 더 큰 동네를 찾으라는 거예요.
같은 x에 대해서 이 x가 똑같잖아요. 즉 같은 x에 대해서 g의 y가 f의 y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럼 같은 x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x를 같이 넣으라 이거죠. x 같이. 하나는 뭐 2 넣는데 하나는 뭐 마일 넣고 이러면 안 돼.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fx의 y고 이게 gx의 y가 되죠. 그랬을 때 gx의 y가 더 커야 되니까 이 경우는 gx의 y가 fxy보다 더 작죠. 이건 근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림에서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이 gx의 그래프가 누구? fx의 그래프보다 실제로 위에 존재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돼요. 즉,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우리가 2차 함수의 포물선이 fx인데 이렇게 봤을 때 gx가 더 위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랑 보이세요? 요 아래죠. 요 아래 보여? 그렇잖아요. 요런 데는요. 이렇게 끄어보면 봐봐. 같은 x에 대해서 gx의 y가 fx의 y보다 더 크잖아요. 이 그림에 더 위에 있잖아요. 요런 데도 그렇고. 따라서 gx가 더 큰 거는 이 그림에서 이 빨간색 침대니까 x가 얼마? 2보다 크거나 또는 여기에서 요 빨간색이니까 여기 좌표가 우리 마2라고 했으니까 또는 x가 마2보다 작은 데가 정답. 이렇게 그림 보고 읽어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은 나중에 이제 수원, 수투 가면 이게 비일비재하게 이런 그림 나오고 그 그림에서 부등식의 답을 막 읽어내는 연습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은요. 두 번째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좀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두 번째는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큰 동네를 찾으래요. 자, 이게 둘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둘 중 하나죠. 첫 번째는 뭐야? fx도 0보다 크고, 즉, 두 개가 뭐예요? 동부호, 같은 부호가 되도록 해달라 이거죠. fx가 0보다 크고, gx도 0보다 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둘이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fx가 0보다 작고, gx도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동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이거는 둘을 동시에 비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요것만 보시면 어떻게 돼? fx가 0보다 커야 돼. 지금 이게 fx인데 이 0은 뭡니까? y 값으로 보면 y = 0이죠. 얘가 바로 y가 0인 게 바로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y = fx의 그림이 x축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게 더 왜냐하면 이게 y가 0이 x축이라고 했잖아. 그쵸? 이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즉 x축 위에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에서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보이십니까? 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이거를 읽어주시게 되면 x가 어떻게 됩니까? 이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는 -1에서 4 사이가 되겠고 gx가 양수가 되는 범위는 이 부분이죠. y가 양인 부분 보이죠? 여기 0이 지나니까 우리가 gx가 0보다 큰 부분은 x가 0보다 커야 돼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잘 모르면 앞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수직선 그려가지고 뭐 -1, 4, 0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찾아야 돼요. 이건 뭐 사실 쉬우니까 그냥 찾았고요. 두 번째는 fx가 음수인 거죠. 이 그림에서 이렇게 x축 아래로 떨어진 부분이죠. 그럼 요거는 x가 마1보다 작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죠? x가 4보다 크거나 그리고 동시에 gx가 음이니까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죠. 이거 그리고 이거예요. 그럼 요거 우리 수직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자, 첫 번째 거는 여기가 마1, 여기가 4라고 했을 때 마1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이렇게 같은 레벨.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0보다 어떤 레벨? 작은 레벨. 그럼 요 층과 요 층은 같아야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죠. 따라서 정답은 x가 누구? 마1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요것도 되고 요게 두 개 다 되는 거 이해되세요? 요것도 되고 요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보고 해석하는 연습이랑 앞서도 얘기했던 이 수직선 위에서 이런 범위를 그려가지고 공통인 거 찾고 하는 연습들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어떤 부등식의 근에 관한 정보를 읽어내리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 코스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2차 함수 두 개의 그림을 보고 또 부등식을 읽는 거죠.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읽어내리는 연습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죠. fx가 0보다 크대요. 우리가 요게 fx예요.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것은 y가 양인 동네. 이젠 좀 잘 알겠죠? 여기랑 잘 봐. 여기죠. 여기. 그죠? 우리 조금 강조를 해보면 여기랑 어떻게 돼요? 여기죠? 그래서 x가 어떻게 됩니까? a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가 d니까 x가 d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어요. 그림 보고 읽어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gx가 3보다 커야 돼요.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 y는 gx랑 y는 3이죠. 우리가 gx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y는 3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렇죠. 여기 3이 있으니까 요선이죠, 요선. 그러니까 이 gx가 있고 y는 3이 있을 때 gx가 얘보다 더 위에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렇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gx가 3보다 큰 거의 근은 여기 교점에 해당되는 게 0이니까 0보다 x가 크고 여기가 2네요. 2보다 작다라는 근을 읽어낼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거 좀 지우개 계속.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보고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fx고 이게 gx잖아. 그죠? 반대네. 이게 gx고 이게 fx인데요. fx의 그림이 gx의 그림보다 위에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이쪽에서 여기서 둘이 만나고 여기서는 fx가 이제 gx보다 아래에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만나고 fx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따라서 요거에서 읽을 때 정답은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x니까 b보다 어떻게 됩니까? 작거나 또는 여기서 2죠. 2 그죠? x가 2보다 크거나 이렇게 읽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둘이 곱한 게 양수.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두 가지죠. 앞에도 비슷한 걸 풀었죠. 우리가 fx가 양이고 그리고 동시에 gx도 양인 경우. 그 다음에 fx가 음이고 그리고 동시에 gx도 음인 거를 풀어서 자,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이거의 근을 구해서 이건 어떻게 돼요? 또는이죠. 또는 이렇게 둘 다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and니까 그리고니까 요거의 근하고 요거의 근을 동시에 만족하고 이것도 이 두 개의 근을 동시에 만족하는데 각각에 나온 근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는 우리 앞에서 풀었죠? x가 얼마? x가 a보다 작거나 d보다 크고요. gx가 양인 동네. 우리 gx는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서 gx가 양인 데는 그려보면 여기죠, 여기.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c. 그죠?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될 게 gx가 양인 게 c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m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쯤 되면 이거를 동시에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그냥 막 눈으로 찾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직선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제일 밑에가 A죠. 여기가 A고 그 다음은 여기가 C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D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가 M일 때 이 fx가 0보다 크다는 a보다 작고 똑같은 레벨로 d보다 크다. 그 다음에 x가 gx가 양수인 거는 c하고 m 사이다 라는 것도 이게 조금 더 위의 레벨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여기죠. 따라서 x가 d하고 얼마? x가 m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fx가 음인 거죠. 이거는 뭐 그래프를 봐도 되고 여기서 풀었는데 이거 다 반대잖아. 그럼 이제 fx가 음인 것은 요거 방향만 반대로 하면 x가 a하고 얼마입니까? d 사이. 그리고 gx가 음인 거. 요 아래쪽이겠죠? 이게 gx가 음인 거. gx가 음인 거. 따라서 x가 c보다 작거나 x가 m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나 수직선상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우리 A였고 C였고 D였고 M이었어요. 첫 번째는 A하고 얼마? D 사이. 두 번째는 레벨이 똑같아요. 너무 삐뚤다 그지? C보다 작고 그 다음에 M보다 크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데 여기죠. 따라서 요 놈의 근은 A하고 X가 C 사이죠. 자, 이 둘은 둘 다 되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 사이 또는 D하고 M 사이 이렇게 근이 두 개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읽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수식을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보고 보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고 수직선 그리는 것도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